안녕하세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 우리 삶에서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들에도 궁합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어떤 음식들은 같이 먹으면 맛은 물론 영양까지 배가 되지만 어떤 음식들은 오히려 독이 되어 우리 몸을 힘들게 할 수 있답니다. 오늘은 우리가 무심코 함께 먹어왔던, 하지만 사실은 최악의 궁합을 자랑하는 음식 10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내 몸을 괴롭히고 있진 않았는지 지금부터 함께 확인해 볼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식생활을 위한 중요한 정보가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몸은 우리가 먹는 것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첫 번째 최악의 궁합, 바로 감과 꽃게입니다. 감이랑 꽃게를 같이 먹을 일이 있어?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의외로 가을철에 감이 흔하고 꽃게도 제철이라 실수로라도 함께 섭취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식후 디저트로 감을 먹고 저녁 식사로 꽃게 요리를 먹는 경우처럼요. 꽃게는 고단백 식품으로 필수 아미노산과 타우린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도 좋고 맛도 일품이죠. 하지만 상하기 쉽고 식중독균 번식도 빠르다는 치명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가을철에는 바다에서 비브리오균의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감이 더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감에 들어있는 탄닌이라는 떠른 맛을 내는 성분 때문인데요. 이 탄닌이 꽃게에 있을 수 있는 비브리오균의 번식을 비정상적으로 가속화해서 식중독 위험을 훨씬 높인다고 합니다. 단순히 소화불량을 넘어 심각한 복통과 설사, 구토를 유발하는 식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으니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가을철에는 특히 해산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하시고 감과 꽃게는 반드시 따로 즐기는 것이 좋겠습니다.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이라는 점, 이 조합 앞에서 다시 한번 되새겨봐야 할 중요한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수도 있는 조합인데요. 바로 장어와 복숭아입니다. 장어, 정말 스태미너에 좋다고 알려져서 무더운 여름철 보양식으로 많은 분들이 찾으시죠. 특히 기력이 떨어졌을 때 장어구이 한 점이면 없던 힘도 불끈 솟아나는 기분이 듭니다. 장어는 고단백 식품이면서 동시에 불포와 지방산이 풍부해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지만 지방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아 소화가 비교적 느린 편입니다. 그래서 평소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 기능이 원활하지 않은 분들은 장어를 먹은 후 속이 더부룩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큼한 복숭아를 후식으로 먹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복숭아에는 유기산, 특히 시트르산과 사과산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유기산이 장어의 지방 소화를 방해하고 장운동을 과도하게 촉진하여 설사를 유발할 수 있다고 합니다. 몸에 좋으라고 큰맘 먹고 먹은 보양식이 오히려 속을 불편하게 만들고 화장실로 직행하게 만들 수 있다니 정말 아쉽죠. 장어를 드셨다면 소화를 돕는 매실차나 생강차 같은 따뜻한 음료를 곁들이는 것이 훨씬 현명한 선택이 될 겁니다. 아니면 장어를 드신 후 충분한 시간을 두고 복숭아를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네요. 맛있는 장어, 제대로 즐겨서 그 효능을 온전히 누려야겠죠? 세 번째 최악의 궁합, 바로 토마토와 설탕입니다. 이 조합, 어렸을 때부터 많이들 드셨을 거예요. 저도 어릴 때는 새콤달콤한 토마토에 설탕을 솔솔 뿌려 먹는 걸 정말 좋아했거든요. 빨간 토마토에 하얀 설탕이 덮인 모습은 보기에도 예쁘고 맛도 꿀맛이었죠. 하지만 이게 영양학적으로는 그리 좋은 조합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설탕이 우리 몸에서 소화되고 흡수될 때 다량의 무기질과 비타민 B를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토마토에는 비타민 B군, 특히 비타민 B1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둘을 함께 먹으면 토마토가 가진 비타민 B가 설탕을 소화하는데 우선적으로 다 소모되어 버려서 정작 우리 몸은 토마토의 좋은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토마토를 먹으면서 얻을 수 있는 비타민 B의 이점을 잃게 되는 셈이죠. 영양 섭취를 저해하는 것을 넘어 과도한 설탕 섭취는 혈당 스파이크를 유발하고 비만과 당뇨의 위험을 높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부터 토마토는 설탕 없이 있는 그대로의 신선한 맛을 즐겨보는 건 어떨까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섭취하면 토마토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인 리코펜의 흡수율을 무려 4배까지 높일 수 있으니 더욱 건강하고 현명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네 번째 궁합은 조금 의외일 수 있습니다. 바로 꿀과 홍차입니다. 향긋한 홍차에 달콤한 꿀 한 스푼,
정말 우아하고 맛있는 조합처럼 느껴집니다. 따뜻한 차 한 잔에 꿀을 넣어 마시면 목도 부드러워지고 기분도 좋아지죠. 하지만 건강을 생각한다면 이 조합은 잠시 멈춰야 합니다. 홍차에는 콜레스테롤을 낮추고 항균 작용을 하며 심혈관 건강에 이로운 타닌, 성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타닌이 꿀에 풍부하게 들어있는 철분과 만나면 타닌철산이라는 형태로 변한다고 해요. 이렇게 변성된 타닌철산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배설되어 버립니다. 즉, 꿀의 중요한 영양소인 철분 성분을 우리 몸이 제대로 이용할 수 없게 된다는 이야기죠. 빈혈 예방이나 면역력 강화에 좋은 철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기회를 잃게 되는 셈입니다. 게다가 홍차 본연의 섬세한 맛과 향도 저하시킬 수 있다고 하니 꿀은 따로, 홍차도 따로 즐기는 게 좋겠습니다. 진정한 홍차의 맛을 음미하고 꿀의 영양을 온전히 누리고 싶다면 말이죠. 혹 홍차에 단맛을 더하고 싶다면 설탕보다는 아가베 시럽이나 스테비아 같은 천연 감미료를 소량 사용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5번째는 열이 많은 분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조합입니다. 바로 쇠고기와 부추입니다. 맛있는 쇠고기를 먹을 때 아삭하고 향긋한 부추 무침이 빠지면 섭섭하죠? 쇠고기의 진한 맛과 부추의 향긋함이 어우러져 더욱 풍성한 맛을 선사합니다. 그런데 이 쇠고기와 부추는 모두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진 식품입니다. 우리 한의학에서는 음식에도 찬 성질과 따뜻한 성질이 있다고 보는데 이 두 가지는 모두 양기를 북돋는 역할을 합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인 사람이 이 둘을 함께 섭취하면 체내에 과도한 열이 발생하여 두통이나 어지럼증 혹은 소화불량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위장이 약한 분들은 과도한 열로 인해 위장 점막이 자극받아 위염이나 속쓰림까지 겪을 수도 있다고 하니 더욱 조심해야겠죠. 이열치열이라는 말도 있지만 음식 조합에 있어서는 과유불급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평소에 몸에 열이 많거나 소화기관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쇠고기를 드실 때 부추보다는 차가운 성질의 상추, 깨시 같은 쌈 채소나 소화를 돕는 무, 양파 등을 곁들이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내 몸의 상태를 잘 알고 현명하게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겠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체질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번째 조합은 소화 기능이 약한 분들이 특히 조심해야 할 문어와 고사리입니다. 문어는 쫄깃하고 담백하며 단백질이 풍부해서 숙회나 초무침 등 다양한 요리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해산물이죠. 고사리 역시 나물 반찬으로 흔히 먹으며 섬유질이 풍부해서 장 건강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소화에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문어는 고단백 식품이면서도 섬유질이 많고 질긴 특성 때문에 소화 효소만으로는 완전히 분해되기 어려워 소화가 느린 편입니다. 여기에 고사리는 질긴 식이섬유가 매우 풍부한데 이 식이섬유는 소화 효소의 작용을 방해하기도 합니다. 즉, 소화가 잘 안 되는 두 가지 음식을 함께 먹게 되는 셈이죠. 함께 섭취 시 더부룩함, 복통, 설사 등의 소화불량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으며 특히 위장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어린이, 평소 소화장애를 겪는 분들은 이 조합을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문어를 드실 때는 부드럽게 익혀서 드시고 고사리는 충분히 불리고 삶아서 부드럽게 조리한 후 다른 음식과 따로 섭취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소화는 건강의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요. 7번째는 칼슘 흡수를 방해하는 조합, 바로 시금치와 두부입니다. 시금치와 두부는 각각 우리 몸에 좋은 건강식품의 대명사입니다. 시금치에는 비타민 K, 비타민 A, 철분, 마그네슘 등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고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칼슘의 보고로 뼈 건강과 근육 유지에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둘을 함께 먹으면 시금치에 들어있는 옥살산이라는 성분이 두부의 칼슘과 결합하여 불용성 옥살산 칼슘을 생성합니다. 이 불용성 옥살산 칼슘은 우리 몸에 흡수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체내에 축적될 경우 신장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맛있는 두부김치에 시금치를 곁들이거나 시금치 된장국에 두부를 넣어 먹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때 우리는 무심코 칼슘 흡수를 방해하고 결석 위험을 높이고 있는 셈입니다. 시금치를 조리할 때는 반드시 끓는 물에 살짝 데쳐서 옥살산 성분을 제거한 후 드시는 것이 좋고 두부와는 다른 채소나 해조류와 함께 섭취하는 것이 훨씬 현명한 방법입니다.
건강하게 먹으려다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으니 이 조합은 꼭 피해야 할 음식 궁합임을 기억하세요. 우리의 몸은 생각보다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8번째 궁합은 현대인의 단골 메뉴이자 많은 젊은이들이 즐겨 찾는 조합이죠. 바로 라면과 콜라입니다. 힘든 하루 끝에 야식으로 매콤한 라면 한 그릇에 톡 쏘는 시원한 콜라 한 잔, 생각만 해도 피로가 가시고 스트레스가 풀리는 듯한 기분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이 조합은 우리 뼈 건강에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라면은 나트륨 함량이 높을 뿐만 아니라 인성분도 비교적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콜라에 들어있는 인산은 우리 몸의 칼슘, 마그네슘, 아연 같은 중요한 미네랄의 체내 흡수를 방해하고 배출을 촉진합니다. 즉, 뼈를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칼슘이 몸 밖으로 빠르게 빠져나가게 만든다는 이야기죠. 칼슘 부족은 성장기 어린이에게는 성장을 저해하고 성인에게는 뼈를 약하게 만들어 골밀도를 낮추고 골다공증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네랄 불균형이 지속되면 장기적으로 우리 뼈 건강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라면을 드실 때는 콜라 대신 물이나 시원한 보리차, 녹차 등을 마시고 우유나 치즈, 멸치 같은 칼슘이 풍부한 식품을 곁들여 부족한 칼슘을 보충해주는 것이 현명합니다. 순간의 즐거움이 평생의 건강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가끔은 괜찮겠지만 습관적인 섭취는 재고해봐야 합니다. 9번째는 치맥의 유혹에 빠진 분들을 위한 경고입니다. 바로 치킨과 맥주입니다. 퇴근 후 동료들과 시원한 맥주 한 잔에 바삭한 치킨 한 조각, 주말 밤에는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치맥 타임, 생각만 해도 스트레스가 풀리고 행복한 기분이 드는 조합이죠. 하지만 이 황홀한 조합은 우리 몸에는 치명적인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치킨은 맛은 좋지만 지방 함량이 매우 높은 고칼로리 음식이고 맥주는 알코올과 탄산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고지방 치킨은 위에서 소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려 소화에 큰 부담을 주고 맥주의 알코올은 위와 식도 사이의 괄약근 압력을 낮춰 위산이 역류하는 것을 쉽게 만듭니다. 여기에 맥주의 탄산은 위를 급격하게 팽창시켜 속쓰림이나 위염 증상을 악화시키죠. 한 번쯤은 괜찮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런 습관이 반복되면 만성적인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맥주와 치킨 모두 퓨린이라는 성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통풍 환자에게는 최악의 조합이니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치킨을 드실 때는 맥주 대신 시원한 물이나 무알코올 음료 혹은 탄산수를 선택하고 너무 자주 먹는 습관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한 치킨을 즐기고 싶다면 기름에 튀긴 프라이드 치킨보다는 오븐에 구운 치킨을 선택하고 야채 샐러드를 곁들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맛과 건강을 모두 잡는 현명한 선택을 통해 즐거움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몸을 아낄 수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 궁합은 바나나와 우유입니다. 간단한 아침 식사나 운동 후 영양 보충 혹은 다이어트식으로 바나나, 우유를 많이들 드시죠. 바나나는 탄수화물, 칼륨, 식이섬유가 풍부하고 우유는 칼슘과 단백질이 풍부하여 각각 훌륭한 영양식품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 둘을 함께 먹어도 아무렇지 않다고 느끼지만 일부에서는 함께 섭취 시 소화에 부담을 주거나 몸을 무겁게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특히 인도 전통의학인 아유르베다에서는 바나나와 우유의 조합을 피해야 할 음식 궁합 중 하나로 꼽는데 바나나의 산도와 우유의 단백질이 만나 소화 과정에서 서로 충돌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로 인해 몸이 무겁게 느껴지거나 소화불량, 복부 팽만감 등을 경험하는 분들도 꽤 많다고 해요. 물론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속이 더부룩하거나 소화 기능이 약하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바나나와 우유를 따로 섭취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우유 한 잔을 마시고 몇 시간 뒤 간식으로 바나나를 먹는 식으로 말이죠. 혹은 우유 대신 소화가 더 쉬운 요거트와 바나나를 함께 먹거나 바나나는 단독으로 섭취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각기 다르기 때문에 내 몸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잘 살펴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혹시 바나나 우유를 마신 후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 점을 한번 고려해보세요. 어떠셨나요? 오늘 알아본 10가지 최악의 음식 궁합 중에 혹시 여러분이 즐겨 먹던 조합이 있었나요? 맛있는 음식을 먹는 즐거움은 분명 포기할 수 없는 우리 삶의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 몸의 건강을 지키는 것 또한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때로는 무심코 즐겼던 식습관이 장기적으로
우리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부터라도 조금씩 음식 궁합을 신경 쓰고 나에게 맞는 건강한 식습관을 찾아나가는 것이 어떨까요? 당장 큰 변화를 주기 어렵다면 한 가지씩이라도 바꿔보는 노력을 시작해보세요. 작은 변화가 쌓여 우리 삶을 더 건강하고 활기차게 만들어줄 거예요. 맛은 잠깐이지만 건강은 평생이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정보로 찾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선택을 항상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